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6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뭐 유가 급락 이슈로 이제 변동성을 좀 크게 보였는데요. 아시아권 증시 그리고 이제 한국 증시도 뭐 코스피 기준으로 좀 낙폭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면 좀 시장이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는데 인플레이션 이제 둔화 가능성. 근데 시장은 또 경기 침체라는 그 부분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권 증시 전체적으로 좀 빠졌고 또 오늘 또 수급 적으로도 좋진 않았던 그런 장세였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국채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성장주 일부라든지 또 바이오 주식들은 좀 좋았지만 마냥 좀 단발성의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좀 되게 어려운 시장입니다. 지금 약세장이라는 어떤 가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는 게 발생하죠. 지수가 한 10에서 15% 이제 단기적으로 세게 올라오는 그걸 이제 보통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는데요. 한국 증시 코스피 기준으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달 이제 지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베어마켓 랠리가 없었어요, 전혀. 이것도 참 특이한 어떤 현상이기도 한데요. 뭐 업종별 이제 뭐 기업별로는 이제 세게 이제 반등 나온 것도 있지만 지수 기준으로는 이제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굉장히 좀 독특한 형태의 시장이 벌어지고 있고요. 오늘까지의 흐름을 보면 거의 이 투항의 어떤 물량들이 좀 나와줘야 베어마켓 랠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구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오늘 2% 빠졌습니다. 2292포인트. 거래대금은 이제 8.5조. 평소보단 조금 늘긴 했는데요. 뭐 부정적인 어떤 수급이죠. 오늘 기관 외국인들이 합쳐서 거의 1조 원 가까이 코스피에서 순매도를 하면서 매도의 힘으로 이제 거래대금이 좀 터졌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상승 종목수 170 종목, 하락 종목수가 거의 700여 종목입니다. 코스닥 증시 0.8% 빠졌고요. 744포인트. 거래대금 이제 6.2조, 상승 종목 수가 530 종목, 하락 종목 수 860 종목. 오늘 뭐 수급이 진짜 안 좋았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3,100억 순매도, 기관이 6,200억 순매도.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장중에 좀 크게 팔았는데 막판에 조금 걷어들이긴 했지만 그래도 2,200계약 순매도. 코스닥은 오늘 좀 괜찮았는데요. 뭐 그래도 이제 하락이죠. 외국인이 460억 정도 순매도, 기관은 30억 정도 순매수. 고객 예수금은 변동상 크게 없고 신용융자잔고도 큰 변동성은 없는 것 같고요. 오늘 해외 쪽의 시장이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이 1.7% 올랐고 S&P가 강보합, 다우가 이제 뭐 유가 관련된 기업들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어제 좀 빠졌죠. 0.4% 빠졌습니다. 니케이 증시 오늘 1.2% 빠졌고 홍콩 증시 1.6% 하락. 대만이 최근에 이제 거의 최악의 증시의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2.5% 약세. 그리고 상해 증시가 1.4% 약세로. 상해 증시가 최근에 이제 약간 저항권에 다다랐죠. 야, 근데 참 정확히 저항권에서 저항받고 떨어지네요. 그래서 좀 상당 기간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고요. 유가가 제일 중요하죠. 어제 유가가 이제 8%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다른 어떤 원자재들도 이제 급락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이 경기 침체라는 그냥 인플레이션 뭐 둔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경기 침체에 기반한 어떤 급락을 보다 더 이제 크게 받았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어떤 시장에 영향을 좀 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조금 이제 조정받긴 했지만 뭐 상승 추세를 깨지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달러 지수는 이제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또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들이 이제 부는데요. 금은 오히려 떨어지네요. 그래서 지금은 금까지 떨어지는 거 보면요. 지금 자산에서 그냥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전체적인 어떤 자산에 일사불란하게 지금 한 방향이거든요. 보면 이게 진짜 좀 무서운 형태죠. 무서운 형태로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우리가 산업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뭐 재료라고 할 수 있죠. 동 같은 경우 구리죠. 급나가는 형태가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 시그널로 좀 작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 코로나 때입니다. 요때가. 그만큼 경기 안 좋아지면 이제 동 가격이 구리 가격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급나가는 형태는 상당히 좀 자금이 지금 가장 빠르잖아요. 경기 침체에 대한 가정을 확실히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런 시세가 나온다는 거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무서운 형태가 되고 있다. 코스피 코스닥 차트 한번 보죠. 코스피 차트가 오늘 이거 보면서 생각이 좀 많아지게 만들던데, 지금 보시면 이제 아까 베어마켓 랠리가 제대로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 이제 8월 달이죠. 이 부분에서 이제 120일선을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약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제 이게 반등 자체가 이 베어마켓 랠리 수준에 다다르지 못하고 다 고꾸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뭐 요 정도까지 나와야 이제 베어마켓 랠리 수준을 논할 수 있거든요. 10에서 한 15% 기준 지수 상승이 이제 벌어져야. 여기서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매도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거센 거예요. 무조건 팔겠다는 어떤 이 스마트 어떤 머니들이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작용이 되고 있고, 지금 역시나 이제 잠깐 반등 나오다가 고꾸라지고, 하루 반등 나오고 고꾸라지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저점을 낮추는 패턴이 지금 1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허물어지고 또 허물어지고 깨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결말, 어떤 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완벽한 투항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진짜 역대급의 약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역대급의 약세 기조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2008년도 이제 약세장 흐름에서도 이제 그때는 이제 베어마켓 랠리 같은 게 세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빠질 때 처참하게 이제 빠지긴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없이 흘러내리는 게 한편으로 이제 기간이 길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기간적으로 이제 흘러내리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만큼 기간적으로 상당히 길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어떤 침체의 어떤 흐름 자체는 12년 전 금융위기 같이 날카롭게 이제 베이는 듯한 위기가 아니라 스며들듯이 계속 침체가 야금야금 이제 잡아먹는 경제를, 그런 패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어떤 지쳐나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차트도 역시나 이제 여기서 이중바닥 형태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반등 나올 때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또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겠죠. 이제 중요 기업들, 대기업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중순부터 아마 실적 발표가 있게 될 텐데요. 그때 벌어질 또 이제 실적 하향, 이런 부분들이 또 큰 변동을 또 만들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을 주면서 강력하게 좀 저점이라든지 또 뭐 수급이 좀 들어오기 힘든 그런 어떤 형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코스닥, 코스피 모두 기술적인 흐름도 모두 이제 좋진 않은 형태로 되고 있고, 오늘 종목단으로 이제 뭐 중요 포인트는 뭐 현대중공업 같은 거,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에서 그래도 이제 그 대안적으로 뭐 유가 올라가고 원자재 올라가니까 또 거기에 또 수혜를 받는다는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기업들이 처참하게 이제 빠졌죠. 이런 게 이제 오늘 지수에 이제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현대중공업이 10% 빠지고, 대우조선이 9%, 삼성중공업 7%, 삼성엔지니어링이 9.3% 빠졌습니다. 오늘 삼성물산 빌리는 거 보고 좀 놀랐는데 8%가 빠졌어요. 그래서 뭐 건설주라든지 뭐 이런 쪽은 뭐 조선주, 건설주 뭐 거의 폭락을 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현대차 그룹주들도 많이 빠졌어요. 현대모비스 4%, 기아가 3.8%. 경기하고 이제 자동차도 뭐 경기 좋아야 이제 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 좋은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고, 오늘 2차 전지도 대체 안 좋았는데 SK 하이테크놀로지가 이제 블록딜 나오면서 더 크게 빠졌죠. 예. 그래서 물량 자체가 적지 않더라고요. 예. 지분율이 4.8%입니다. 예. 지분의 전량에 대해서 블록딜 수요 예측이다. 참 무섭네요. 이런 형태가 지금 되고 있고, 오늘 뭐 CS 윈드 8% 빠졌고 하나솔루션도 10.9% 폭락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바이오 주식은 좀 올랐어요. 이게 이제 그 국채금리죠. 미국 국채금리가 이제 이렇게 급락하다 보니까 되려 이제 미국장에서도 바이오주들이 이제 강세를 좀 보였고, 한국 시장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이 같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ABL 바이오도 한 2% 튀었고, 오늘 뭐 셀트론 그룹주들도 플러스죠. 시장 대비 강했죠. 셀트론이 1.9% 강세, 셀트론 헬스케어가 1.5% 강세해서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가장 강한 축에 들어있는 게 또 셀트론 그룹주들, 주가가 이제 그런 형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주식도 오늘 뭐 속조롭네요. 최근에 이제 뭐 PSK라든지 원익 IPS 다 굉장히 세게 좀 빠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유가 관련해서 수혜를 본다고 볼 수 있었던 그런 업종까지 폭락을 하면서 뭐 거의 전 업종이 다 돌려가면서 얻어맞고 떨어지고, 그런 형태가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면요, 참 LG에너지솔루션이 그나마 이제 2.4% 반등을 좀 해줬고요. 카카오가 2% 반등인데 네이버도 반등을 좀 만들어내면 금리에 기반된 상승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금리에 기반해서 뭐 게임이나 플랫폼 소프트웨어, 이제 그 금리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업종이 되려 오늘은 좀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을 좀 보였고, 뭐 블랙핑크 컴백한다는 소식이 또 YG엔터가 6.3% 상승하게 좀 만들어졌네요. 어쨌든 오늘 뭐 전체적으로 다 빠졌고, 수급 동향 보면 어제 그래도 순매수 쪽으로 좀 돌아섰었던 외국인 수급이었는데 참 어쩔 수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제 뭐 완전히 되돌려져야 수급도 돌아올 텐데, 어쨌든 추세적인 어떤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어제 외국인들이 2,700억 순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순매도로 좀 돌아서는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어렵네요. 지금은 모든 것이 추세적인 흐름이 좀 나오지 않는 그런 구간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 쪽 보면 오늘은 좀 금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빠졌던 종목 쪽으로 수급을 좀 들어 올리는 그런 형태.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뭐 카카오페이도 오늘은 수급이 플러스 수급이었네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엔터주들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JF 엔터가 3% 강세, YG 엔터도 이제 플러스. 고려신용정보, 이 채권 추심 업체죠. 지금 같은 시기에 뭐 이런 기업들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심리가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HFR은 이제 5G 관련된 종목인데 반등을 좀 해낸 것 같고요. ABL 바이오 이런 기업들, 오스테인 임플란트, HK 이노엔 바이오 종목들이 좀 나란히 수급이 좀 들어오는 형태가 됐고, 실적이 나오는 또 이제 미용 관련주죠. 바이오 플러스가 또 수급이 들어왔지만 마이너스네요. 어쨌든 뭐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뭐 좋진 않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나마 이제 시장에서 이제 종목별로 좀 견조하게 받쳐주는 기업들은 좀 실적이 그래도 개선되는 흐름들이 뚜렷하게 나오는, 경기에 상관없이 그런 기업들의 수급이 좀 더 강력하게 좀 붙는 것 같아요. 그게 대표적인 기업이 또 셀트론 그룹주고, 또 이런 바이오 플러스 같은 기업이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되려 이제 수급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이 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체크하시면서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은 상대적으로 나온 어떤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침체 국면은 확실히 가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종목별로 그냥 괜찮을 만한 종목은 굉장히 좀 압축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이 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종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이제 유가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 이제 유가가 이제 100불 미만으로 이제 급락을 했는데요. 다른 이제 원자재 가격들도 이제 급락을 했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좀 꺾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이 상승을 좀 보였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좀 밀렸죠. 오늘 유가 상승에 이제 기반했던 여러 이제 업종들, 뭐 대표적인 이제 건설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또 친환경, 재생에너지 이런 어떤 섹터군들은 막 완전히 폭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유가가 올라갈 때도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금리 인상할 거다 해가지고 이제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또 이번에는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죠. 수요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관련 기업들 또 이제 시장 전체를 좀 끌어내리는 어떤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요. 참 어렵습니다. 시장은 어느 정도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내지는 장기화된 어떤 경기 침체를 좀 가정하면서 이게 이제 유가가 오르든 내리든 또 이제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어떤 이제 자금이 시장의 어떤 자금들이 급속도로 이제 자산 이동이 벌어지는 그런 형태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흐름들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참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단발성으로 혹은 이제 단기적으로 뭐 반등 내지는 이런 어떤 뭐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갖긴 하지만 지금 보여지는 어떤 거의 대부분의 어떤 지표들, 뭐 이번에 또 수급 이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에 의한 자금의 어떤 이동, 자본시장에서의 어떤 자금 이동이죠. 이탈의 어떤 모습들을 계속 뚜렷하게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자산이 한 방향을 가리킬 때는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이게 반대로 이제 거의 대부분의 모든 자산이 이제 뭐 상방을 이제 가리키면서 이제 올라갈 때는 정말 이건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 이후로 엄청난 유동성을 풀었을 때 이제 모든 자산이 이제 위로 튀는 어떤 형태를 보였을 때가 이제 지금과 완전 반대되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이 참 손발 다 묶은 채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게 만드는데요. 삼성증권은 리포팅 한번 보죠. 커머더티 쪽, 이제 글로벌 주식, 커머더티 이런 것들 다루는 어떤 그 팀에서 이제 올린 자료 같은데요. 무너지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반영했다. 결국 이제 유가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의 붕괴가 이제 핵심적인 부담 요인이 됐다는 거죠. 공급 요인에 대한 이제 러시아가 뭐 종전 뭐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공급 요인이 조금 완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요에 대한 어떤 심리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수요 부분은 그 미국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미국은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휘발유 공급에 대한 데이터가 상당히 좀 낮게 나왔다는 거죠. 휴가철을 앞두고서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가 굉장히 부정적이었다는 거, 실망스러웠다는 거는 이거 지금 수요 문제가 굉장히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있구나. 경기 침체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달러화가 지금 굉장히 세게 올라가고 있는 것들, 전 세계 자산에서 이제 안전자산이잖아요. 가장 최정점에 있는 그런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달러 지수가 지금 2017년에 기록한 정고점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이런 경기 침체, 자산의 이동이죠. 조금이라도 위험한 자산, 그런 자산에서 자금이 기회만 있으면 그냥 나오는 그런 흐름이 이 달러와 지수에서도 같이 좀 연동돼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투자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자재 시장이 이번에 크게 빠진 거는 좀 큰 이제 추세를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붕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채 쪽에서도 나온 거죠. 국채금리가 이제 급락했는데 우리가 이제 물가 반영한 연동 국채금리가 있습니다. 10년 만기 요거랑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 간의 어떤 스프레드, 물가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으면 이제 항의 스프레드가 커지겠죠. 이거랑 S&P 골드만삭스 상품 스팟 지수라고 이제 원자재 지수라고 보면 돼요. 원자재 지수 간의 상관관계가 장기적인 상관관계가 1에 가까우면 이제 높다고 볼 수 있는데 0.87이면 야 거의 뭐 비슷하게 간다는 거예요. 이 스프레드랑 이거랑 그러니까 물가 올라가는 어떤 심리가 있으면 장기적인 요 상품 지수도 같이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최저치 2021년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금 더 압박을 크게 만들고 있다는 이제 근거로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전체 지수죠. 전체 지수 경기에 대한 뭐 시그널을 확실히 줬다, 막 침체 시그널을 줬다 이런 식으로 좀 작동된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원자재 시장의 낙폭은 뭐 클 수 있고 또 빠른 반등을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평가한다. 공급 차질 요인이 서서히 해소되는 상황에서 빠른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큰 부담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강화를 의미하는 달러와의 강세도 원자재 투자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그럼 이제 원자재가 떨어지면 좀 좋아지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리 기대를 가지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오늘 아시아권 증시 비롯해서 국내 증시도 주저앉는 모습을 보니까 결국 이제 경기 침체를 이제 가정하고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시장의 어떤 복귀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지금 경기 침체를 그냥 가정하고 자산의 대규모 이동이 계속 기회에 있을 때마다 벌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한 줄 요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팅도 하나 같이 보도록 하죠.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뭐 기대를 좀 하는 그런 어떤 리포팅인데 우리가 이제 약세장, 뭐 지수로 치면 고점 대비 한 20% 이상 빠지는 그런 흐름이 이제 뭐 6개월 이어진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약세장이라고 보통 평가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약세장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베어마켓 랠리가 세게 나옵니다. 베어마켓, 약세장 속에서 나오는 랠리, 강세. 강한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반등이 지금 제대로 못 나온 채 약세장이 나타나고 있어요. 굉장히 좀 특이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최악의 어떤 약세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국 증시도 지금 제대로 된 어떤 반등 이런 것들이 좀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약세장 속에서 한 10에서 한 15% 지수 기준으로 이제 굉장히 세게 종목 기준으로는 한 30%에서 많게는 50%까지도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이제 전개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없었던 경우가 드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격도를 가지고서 이제 과매도권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이제 분석을 한 리포팅입니다. 이제 우리가 과매도라는 너무 많은 매도의 어떤 분위기가 형성돼 가지고 이제 반등할 위치가 됐다 이렇게 보통 패턴을 평가할 때 분석할 때 많이 보는 어떤 지표가 이제 이격도인데요. 이격도가 이제 굉장히 우리가 평균 보더라도 지난 10년 이래로 완전히 하단에 내려와 있다는 거죠. 하단에 내려와 있고 W자의 어떤 이중 바닥의 형태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앞서 이제 길게 이게 빠졌을 때는 이제 코로나 때고요. 이때는 2011년도 당시 이제 증시 급락했을 때 그 유럽발 이제 금융위기 그리고 이제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 그때가 이제 요때였는데 지금이 이제 그 정도의 버금갈 정도의 형태가 좀 이격도가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약간 통계적인 수치니까 조금 확률적으로는 높진 않은 그런 분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려면 뭔가 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악재 요인이었잖아요. 인플레를 이루는 이제 가장 큰 또 요인이 원자재가 상승, 유가 상승이었는데, 유가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이중 고점 형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베어마켓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장의 근거는 원자재 가격 하락은 인플레에 대한 피크아웃 기대를 키울 것이고, 이는 인플레이션 피해주였던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낙폭과대한 성장주였는데, 이런 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키워줄 것이다는 쪽으로 베어마켓 랠리의 또 주도력을 보이는 쪽이 이런 쪽이 될 것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기술적으로 단기 과매도 영역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베어마켓 랠리가 있다면 원자재 가격 하락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세 번째, 원자재 가격 하락은 인플레이션에 압도되어 있던 낙폭과대 성장주에 단기적인 모멘텀을 준다. 단기적인 모멘텀. 그러니까 지금은 세게 이렇게 막 추세적으로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결정을 해야겠죠. 낙폭과에 대한 성장주가 굉장히 세게 베어마켓 랠리처럼 반등이 세게 나오면 뭐 단기적인 거기 때문에 일부는 뭐 정리를 하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베어마켓 랠리가 통계적으로 볼 때 과거 통계적으로 볼 때 한 10에서 15% 이제 세게 올라왔는데 나올 거라 봅니다. 나올 거라 보는데 지금의 흐름의 구도를 보니까 뭔가 좀 투항하는 어떤 물량이 대거 출회되는 어떤 지점 구간부터가 아마 베어마켓 랠리가 세게 나오는 구간이 아닐까 싶고요. 아직까지는 엄청난 규모의 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항복이 좀 벌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장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좀 전개되지 않은 게 아쉽지만 하방에 대한 어떤 다소 좀 열려있는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요건들이 뭐 베어마켓 랠리의 어떤 조건들일 수 있다는 얘기도 한번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유가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 사우디, 한국 등 이제 아시아 주요국에 대한 8월 인도분 유가를 인상했다는 사우디가 아시아 주요국에게 기름값을 올렸다는 그런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 또는 이제 하반기 아시아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일본 비롯해서 한국, 뭐 대만, 뭐 인도 등 이제 원유라든지 원자재를 이제 대부분 외부에서 이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약간 좀 경제적으로 경기적으로 좀 좋지는 않은 흐름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한국의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이 8%인데 우리나라는 뭐 아직 뭐 4% 이러는데 아니죠. 지금 6% 올라가고 하반기에 더 올라갈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은 하반기에 대한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좀 되고 있습니다.